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좀 들었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말씀을 듣다가 좀 정리가 안 되세요. 예. 말씀 마저 이어가시고 이제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예. 정부가 중국과의 의사소통 등을 전혀 없이 외교적 절차를 밟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국익에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예.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는 심한 경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좀 문화적 보복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한 이미 사드가 현실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안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자강안보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렇게 봤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저도 좀 잠깐 여쭤보고 예.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당론으로는 아직 반대인 거죠. 정확하게 국민의당의 당론은 바꾼 적은 없으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당론은 현재까지 반대인 것이고 현재 그 당론의 변경 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사드 배치에 찬성인 거고 당론은 아직 변경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드 배치 찬성이라보다는 이미 배치된 사드 배치 정부 간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면에서도 보면 예. 사실은 그 사드가 배치되는 날 택배 사드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었어요. 국민의당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 또한 사실은 그날이라도 이미 배치되는 거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찬성하겠다라고 논평을 내는 게 당의 입장이나 후보의 입장에서 좀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전혜경 의원님. 네, 그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제스처를 한다. 본심과 다르다. 그리고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다르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왔는데 예. 지금 이용주 의원님 설명을 들어도 그런 우려가 더 큽니다.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드가 이미 뭐 현실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선에서 안보 문제를 판단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당론 변경 절차 뭐 당론 변경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의총 한번 열어가지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면 되는 것인데 예. 아직도 당론은 사드 반대로 두면서 본인 후보 스스로는 계속해서 그냥 사드에 대해서는 입장을 계속 뒤로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보수와 이 진보, 좌파와 우파의 표를 동시에 얻어보겠다라는 정치 공학적인 계산에 불과한 것이다. 그거는 안보 문제를 두고 일국의 그 리더가 되겠다는 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로는 너무나 그 맞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그 강훈식 의원님께서 보수 정권이 뭐 10년 가까이 됐는데 왜 지금 북핵 위기 이런 거를 자꾸 우리한테 탓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북 지원을 하고 현금 지원을 하고 이 퍼주기한 결과가 이제 이 시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5.24 조치 이명박 정부 때 했었고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심폐소생술 시켜준다고 하는 개성공단 현금 지원 부분이 있는 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부의 단호한 조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조치가 뭐 대북 관계를 경색시킨다 다 반대해 오셨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 그래서 이 결과가 초래된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그 보수 정권 동안의 책임이다 이러는 거는 본말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은 제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사실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몇 개를 지난 10년 동안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하고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협상의 소통도 없고 또 협상의 도구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고립적으로 가다 보니까 북핵 개발이라는 것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보수 정권 하에서 20년 동안 이런 남북 관계를 좀 풀어내는 좀 현명한 판단이 좀 있었다면 예.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몰리는 위기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북 관계는 대화하는 것은 평화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관광객을 정말 총격 사망시켜도 그리고 지금 그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도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도 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그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대화가 평화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핵 위협만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 평화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술핵 재배치까지 이야기하는 대화가 것이죠. 평화라는 예. 공식이 깨진 게 지난 보수 정권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대화에서 평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난 10년 동안 깨놓고 지금 와서 이 안보 문제와 사드 문제로 배치되는 그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10년 전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대화도 깨고 대화가 평화라는 공식을 깬 것이 우리 탓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알겠습니다. 말씀만 드리면요. 예, 이 의원님은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롭다. 전쟁 위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핵의 위험이 있으면은 그걸 또 핵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아니 그게 왜 극단적인 사고입니까?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거나 또 핵무기에 필적할 만한 무기를 갖는 것. 그런데 그게 핵밖에는 없거든요. 예.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끝입니다. 핵무기의 실질적인 효는 뭐냐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 상대방에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수 정권 9년인지 10년인지 그 동안에 핵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만약에 저희가 핵 개발을 그렇죠. 했느냐는 건가요? 핵 문제에 대해서 핵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 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냐는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가 지금 국제사회와 우리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정부가 그럼 그동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말씀이 안 되고. 그 전에도 이미 북한이 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잠시만요. 이 논의가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좀 감정 섞인 논의로 좀 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하신 말씀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씩만 제가 좀 여쭤보고 이게 예 아니오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한다. 이것이 지금 후보 측의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미국, 중국,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예. 것들을 국익을 최대한의 방향 그리고 국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성 모호성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말씀은 결정을 유보한다는 얘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의 중심과 주체가 될 때 예. 미국의 요청 또 중국의 요청 이걸 예.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정하는 순간 예. 한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대치의 분모를 모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엑스밴드 레이드라든가 추가적인 사드 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한다면은 유보한다 이런 다 입장이 재검토할 수 있는 문제죠. 재검토하겠다.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명쾌한 거죠.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럼요. 최소한의 방어 예. 체계도 들여놓지 못하는 나라는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도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 입장은 당론과 후보의 입장은 배치되고 있는데 당론은 사드 배치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일본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이 대선 전에는 결정이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확정될 수는 없으나 아마 그렇게 예. 하는 게 국민들한테 보다 저희 당이나 후보 입장을 예. 명확히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앞서 약간 좀 곤혹스러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후보의 입장과 당론이 배치되는 것이 길게 가는 것이 그건 사실은 어떤 좀 문제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요. 어느 쪽이든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이나 후보의 입장이 그동안도 많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강훈식 의원이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이제 워딩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강조된 문재인 후보의 워딩 중에 하나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날선 공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주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적폐는 어떤 대상을 두고 적폐를 하고 하는 것이냐 정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청산을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청산하겠다는 것이냐 네.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시죠. 예.
네, 저희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사실은 기득권 특권 세력들에 대한 문제는 좀 처리하고 이 낡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이것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이 적폐 문제를 그 기득권 청산 문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촛불로 인해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 다음번엔 뭘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낡은 시스템을 한번 소위 말해서 갈아엎지 않으면 예.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문제에서 적폐청산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예. 이것들이 무슨 어떤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는 시스템 또 낡은 구조 이런 것들을 바꿔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의 방법도 시스템의 개선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반론이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강원식 의원님 말씀은 좀 뭐 지당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데 그 저희 당과 그렇게 저희 당의 후보를 두고 적폐 세력과 연대한다는 말을 하면서 똑같은 적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강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면은 저희 당 후보나 저희 당과 적폐 세력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건데 어떻게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시는 건지 거기서 말하는 적폐 세력이라는 것은 정확히 따지면은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던 건지 명확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뭐 명확히 할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우리 조갑재의 선생님께서 예. 사실은 탄핵 기각을 하려고 했던 그 모임의 분들에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하자면서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더 유지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만들어놨던 시스템을 바꾸자는 게 저희들의 본질이고 그런 분들과 함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시키고 싶고요. 맞습니다. 예. 방금 적절하게 표현하셨다시피 함께 손잡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 손잡는다는 것은 저희 후보에 대해 말할 때는 안철수라든지 국민의당이 방금 지적하신 적폐의 세력이라 지칭된 세력과 손을 잡겠다 손을 내밀었을 때 성립되는 것이지 소위 적폐 세력이라 지칭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것만으로서 연대라든지 손잡는 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마치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의 연대를 구하는 듯한 지지를 구하는 듯한 행위를 함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몰아붙이는 것은 딱지 붙인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짝사랑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저희가 짝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짝사랑에 대해서 예.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쓰려면 그런 짝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분에 대해서 명백히 이야기했죠.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대해서 그런 세력과 연대하지 않겠다. 예. 정치적 세력이라든지 정치 지도 간에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전혜경 의원님.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분께서 서로를 공격하시니까 예. 뭐 옆에서 좀 이렇게 있어도 되는 분위기 같기는 한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청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후보야말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9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본인이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가 안고 있던 문제의식 문제점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뇌물 문제 결국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까지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면서 아직도 분노와 증오의 정치로 통치를 하는 그 원동력을 삼으려 한다. 그래서 또 적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특정 정권과 그 정권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일방으로 몰아붙이면서 소외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국가 대개혁,
국가 대개조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일방을 무조건적인 적폐다, 청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이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상대편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마타도어를 하는 방식은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 네.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자유한국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대통령 선거를 재보궐선거를 하는 이 위기를 만드는 장본인이고 그 집권당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저는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지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함께 정리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누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국가 운영 능력이 누가 탁월한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희 문재인 후보가 가장 준비되어 있고 민주당이 가장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광고 좀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참 왜 이렇게 빨리 흐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 분이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좀 뜨거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 토론은 아주 엄격하게 시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좀 따로 따지지 않고 그냥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세 분 모두?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강 의원님께 먼저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좀 부탁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강 의원께서 판단하시는 적폐라고 하는 것은 구태로 분류되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제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던 핵심 인사들의 문제, 이제 이렇게 국한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문재인 후보 측의 언급을 종합해 보면 그런 범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타당 후보, 이제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네. 뭐 이렇게 되면 이 지지자들도 국민의 일부인데 말씀이죠. 네. 지지하면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언급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강 의원님의 발언과는 좀 배치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또 핵심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과 손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그러면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폐 세력이란 말입니까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걸 치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지적했던 부분은 적폐청산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적폐청산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보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거기에 함께하자라는 제안인 거고요. 이것들을 뭐 어떤 구체적인 누구누구의 사람으로 치환하는 게 안철수 후보 측의 어떤 표현으로 보면 국민으로 치환한 건 안철수 후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해서 국민들을 적폐로 이야기하는 적도 없으며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 낡은 시스템을 바꾸지 네.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겠다. 이것이 더 문제가 있는 어떤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구도를 만든 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적폐 세력과 연대라는 말, 즉 대선과 관련해서 언급을 최초로 했던 게 민주당이죠. 연대란 말은 구체적으로 사람 정치 세력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폐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이 하는 정권 교체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다. 이 워딩도 민주당에서 한 게 있어요. 예. 즉 적폐 세력으로 지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정권 연장이다. 즉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아서 안 된다. 그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제 이야기는 이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혜경 의원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네, 그 적폐다, 적폐청산 그거를 지금 뭐 최순실 국정농단 뭐 이런 것만을 두고 지금 적폐다 그러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적폐라는 거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적폐가 뭐냐?
제가 보면은 지금 엄존하는 북핵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보 불감증이 있다. 그리고 그 안보 불감증을 조성해온 세력이 있다. 예. 저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여기서 책임 크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성 노조의 득세 이거 역시 우리 사회의 적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OECD 평균에도 밑도는 노조 가입률 10% 정도의 노조 가입률에 그 강성 노조 그중에 3%의 강성 노조 귀족 노조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예. 이거 적폐죠. 그리고 국가 재정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는 것 도저히 이 성장 동력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암중모색해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보편적 복지 같은 것들이 무슨 시대적 화두인 양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 예. 이런 것들이야말로 적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대선을 놓고 적폐 이러면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적폐라는 규정을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해줘야 예. 앞으로 대한민국이 갈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면서 적폐 세력과 손잡았다 이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우리 쪽으로 오는 보수층한테 또 서운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에서 지금 계속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국가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못한다. 저는 예. 적폐 논쟁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언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예. 뭐 그러면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대선 25일 남았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후보 검증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게 뭐 파저티브한 공방이냐 네거티브한 공방이냐를 떠나서 검증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뭐 이 자리에 지금 5% 이상 지지를 얻는 후보 캠프 측만 나왔습니다만 지금 나와 계신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검증해야 되는가. 이게 뭐 개인적인 어떤 부분으로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좀 큰 틀에서 차기 리더십 측면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캠프 측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이용주 의원께서 이번에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당에서 선거 시작 전이나 지금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예.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거티브 전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뭐 그런 취지에서 하던 결선 투표제를 마련한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방적으로 흐르던 대선의 양상이 뭐 경합을 하고 보니까 네거티브 되고 있는데요. 이 네거티브의 뭐 장점도 있죠.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국민한테 드러내놓고 검증받는다는 거 필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대선에서 쟁점이 돼야 될 그리고 다뤄져야 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네거티브라는 장벽에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관한 뭐 어제 처음으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신문에 나올 것은 그 토론에 나왔던 정책적인 것보다는 각 진영에서 각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네거티브에 대한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니냐. 이게 더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러한 네거티브들은 각 후보 진영에서 중단하고 대선의 정상적인 대선을 위해서는 정책, 공약 그리고 비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쉬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 네, 저는 그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예. 보면 문재인 후보는 4년 동안 대선 준비를 하신 겁니다. 지난 선거 이후. 안철수 후보께서도 2년 정도는 이제 대선에 몰입을 하시고 계셨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정당한 검증을 자꾸 네거티브라고 하면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아들 고용정보원 그 취업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예. 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부인 되시는 김미경 교수님 1+1 그 저 서울대 교수 채용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예.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반칙 싫어하고 특권 싫어하고 이런 부분에 아주 그 적나라하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털고 가셔야 된다. 그런데 터는 방법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예. 사실이다 아니다 부분을 명확히 밝히면 되는데 계속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이건 뭐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라는 것은 지금 뭐 그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그걸 이제 회자하면서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면 예. 지금 검증은 이제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 의원님. 네, 저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대선입니다. 지난 대통령 정부 동안의 평가와 또 새로운 지도자들은 당연히 검증 앞에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방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약간 길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요약을 해 주셔야 될 예. 게요.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제기한 게 2007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그 고용노동부에다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직원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한나라당에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거 1차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2차적으로 2011년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 결과서 보고서를 이것들로 인해서 제출하고요. 이명박 정권 때 2010년 11월에 5주간 동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도 이 치열한 과정에서 이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고로 따지면 한 4번 우려서 5번째 우려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려낼 수 없는 것을 우려내는 것 그리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신 전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당연히 아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인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처죠. 처 배우자의 1+1 취업 교수 채용 문제 이것이죠. 1+1이라는 것은 뭐 적절한 표현 그 자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희경 교수의 전력을 본다면은 이미 이런 해당 서울대의 교수를 하기에도 충분한 넘치는 자격이 있죠. 그 이전에 이미 카이스트 교수했었고 성대 교수를 했었고 예.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건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 지원서 3월 30일 작성됐다. 하지만은 전임 교수 특별 채용 계획은 4월 19일자에 수립돼 있다. 먼저 작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거다. 뭐냐면은 이건 사실관계는 다 맞아요. 문제는 뭐냐.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다. 단과대 차원, 즉 의과대 차원에서 채용 여부를 확정을 지은 후에 본부에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국민들에게 호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관계를 맞으나 전혀 특혜 채용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반론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문제에 관해서는 심재철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의혹 제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지원서에 이 필적 위조의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지원 시점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 기한이 넘어서서 서류 제출을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감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 결과에 지금 문준용 씨가 들어 있습니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는 내용을 명명백백 밝히고 있는데 계속해서 감사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관계를 비트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지금 김미경 교수님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임용을 위한 교수 회의, 이 임용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도 교수를 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카이스트로 가시는 과정에서도 또 안철수 후보님하고 같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면 반론에 대해서도 밝히셔야 되는데 계속 거듭돼서 반론 얘기하는데도 그냥 애초에 주장만 되풀이하시면 그거는 의혹이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의혹만 더 부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따로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시간이 워낙 없어서 이 말씀을 일단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그 후보 대리인을 초청할 때 5%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과 8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로 근거해서 오늘 세 분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의 1초까지도 쓰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초씩 뭐 이와 관련된 연결된 말씀이시든 마무리 발언이든 좋겠습니다.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의원님부터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예. 이제 대선 앞으로 26일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국정농단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위기가 예. 외부적 환경인 북핵 사드 위기까지 겹쳐서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기 극복을 가고 국정 운영에 능력이 있는 정당과 후보가 이 상황을 이어받아 더 이상 불안한 알겠습니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혜경 의원님.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선택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그 국정에 있어서 이미 패단을 그 저지르신 그런 후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전이 뚜렷하지 않고 뭔가 계속 미사여구만 쫓는 그런 후보를 뽑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로 모여야 된다. 이영주 의원님. 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외교 환경 그리고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 문제는 지난 여러 정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꼭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세 분 오늘 최후의 순간까지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올해를 뵙겠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그 강훈식 의원님께서 보수 정권이 뭐 10년 가까이 됐는데 왜 지금 북핵 위기 이런 거를 자꾸 우리한테 탓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북 지원을 하고 현금 지원을 하고 이 퍼주기한 결과가 이제 이 시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5.24 조치 이명박 정부 때 했었고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심폐소생술 시켜준다고 하는 개성공단 현금 지원 부분이 있는 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부의 단호한 조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조치가 뭐 대북 관계를 경색시킨다 다 반대해 오셨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 그래서 이 결과가 초래된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그 보수 정권 동안의 책임이다 이러는 거는 본말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은 제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사실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몇 개를 지난 10년 동안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하고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협상의 소통도 없고 또 협상의 도구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고립적으로 가다 보니까 북핵 개발이라는 것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보수 정권 하에서 20년 동안 이런 남북 관계를 좀 풀어내는 좀 현명한 판단이 좀 있었다면 예.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몰리는 위기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북 관계는 대화하는 것은 평화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관광객을 정말 총격 사망시켜도 그리고 이
지금 그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도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도 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그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대화가 평화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핵 위협만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 평화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술핵 재배치까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대화가 평화라는 예. 공식이 깨진 게 지난 보수 정권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대화에서 평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난 10년 동안 깨놓고 지금 와서 이 안보 문제와 사드 문제로 배치되는 그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10년 전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대화도 깨고 대화가 평화라는 공식을 깬 것이 우리 탓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이 의원님은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던 건지 명확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뭐 명확히 할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서 예. 사실은 탄핵 기각을 하려고 했던 그 모임의 분들에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하자면서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더 유지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만들어놨던 시스템을 바꾸자는 게 저희들의 본질이고 그런 분들과 함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시키고 싶고요. 맞습니다. 예. 방금 적절하게 표현하셨다시피 함께 손잡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 손잡는다는 것은 저희 후보에게 말할 때는 안철수라든지 국민의당이 방금 지적하신 적폐의 세력이라 지칭된 세력과 손을 잡겠다, 손을 내밀었을 때 성립되는 것이지 소위 적폐의 세력이라 지칭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것만으로서 연대라든지 손잡는 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마치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의 연대를 구하는 듯한 지지를 구하는 듯한 행위를 함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몰아붙이는 것은 딱지 붙인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짝사랑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저희가 짝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짝사랑에 대해서 예.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쓰려면 그런 짝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분에 대해서 명백히 이야기했죠.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에 대해서 그런 세력과 연대하지 않겠다. 예. 정치적 세력이라든지 정치 지도 간에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전혜경 의원님.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분께서 서로를 공격하시니까 예. 옆에서 좀 이렇게 있어도 되는 분위기 같기는 한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청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후보야말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9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본인이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가 안고 있던 문제의식 문제점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뇌물 문제 결국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까지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면서 아직도 분노와 증오의 정치로 통치를 하는 그 원동력을 삼으려 한다. 그래서 또 적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특정 정권과 그 정권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일방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좀 들었고 국민의당 이용재 의원의 말씀을 듣다가 좀 정리가 안 되세요. 예. 말씀 마저 이어가시고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예. 정부가 중국과의 의사소통 등을 전혀 없이 외교적 절차를 밟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국익에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예.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는 심한 경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좀 문화적 보복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한 이미 사드가 현실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안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자강안보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렇게 봤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저도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당론으로는 아직 반대인 거죠. 정확하게 국민의당의 당론은 바꾼 적은 없으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당론은 현재까지 반대인 것이고 현재 그 당론의 변경 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사드 배치에 찬성인 거고 당론은 아직 변경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드 배치 찬성이라보다는 이미 배치된 사드 배치 정부 간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면에서도 보면 예. 사실은 그 사드가 배치되는 날 택배 사드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었어요. 국민의당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 또한 사실은 그날이라도 이미 배치되는 거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찬성하겠다라고 논평을 내는 게 당의 입장이나 후보의 입장에서 좀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전혜경 의원님. 네, 그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제스처를 한다. 본심과 다르다. 그리고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다르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왔는데 예. 지금 이용주 의원님 설명을 들어도 그런 우려가 더 큽니다.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드가 이미 뭐 현실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선에서 안보 문제를 판단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당론 변경 절차 뭐 당론 변경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의총 한번 열어가지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면 되는 것인데 예. 아직도 당론은 사드 반대로 두면서 본인 후보 스스로는 계속해서 그냥 사드에 대해서는 입장을 계속 뒤로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보수와 이 진보, 좌파와 우파의 표를 동시에 얻어보겠다라는 정치 공학적인 계산에 불과한 것이다. 그거는 안보 문제를 두고 일국의 그 리더가 되겠다는 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로는 너무나 그 맞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드리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이 대선 전에는 결정이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확정될 수는 없으나 아마 그렇게 예. 하는 게 국민들한테 보다 저희 당이나 후보 입장을 예. 명확히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앞서 약간 좀 곤혹스러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후보의 입장과 당론이 배치되는 것이 길게 가는 것이 그건 사실은 어떤 좀 문제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요. 어느 쪽이든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이나 후보의 입장이 그동안도 많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강훈식 의원이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이제 워딩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강조된 문재인 후보의 워딩 중에 하나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날선 공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주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적폐는 어떤 대상을 두고 적폐를 하고 하는 것이냐, 정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청산을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청산하겠다는 것이냐. 네.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시죠. 예. 네, 저희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사실은 기득권 특권 세력들에 대한 문제는 좀 처리하고 이 낡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이것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이 적폐 문제를 그 기득권 청산 문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촛불로 인해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 다음번엔 뭘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낡은 시스템을 한번 소위 말해서 갈아엎지 않으면 예.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문제에서 적폐청산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예. 이것들이 무슨 어떤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는 시스템 또 낡은 구조 이런 것들을 바꿔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의 방법도 시스템의 개선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반론이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강원식 의원님 말씀은 좀 뭐 지당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데 저희 당과 그렇게 저희 당의 후보를 두고 적폐 세력과 연대한다는 말을 하면서 똑같은 적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강훈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면은 저희 당 후보나 저희 당과 적폐 세력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건데 어떻게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시는 건지 거기서 말하는 적폐 세력이라는 것은 정확히 따지면은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안보가 위태롭다. 전쟁 위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핵의 위험이 있으면 그걸 또 핵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아니 그게 왜 극단적인 사고입니까?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거나 또 핵무기에 필적할 만한 무기를 갖는 것. 그런데 그게 핵밖에는 없거든요. 예.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끝입니다. 핵무기의 실질적인 효는 뭐냐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 상대방에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수 정권 9년인지 10년인지 그 동안에 핵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만약 저희가 핵 개발을 그렇죠. 했느냐는 건가요? 핵 문제에 대해서 핵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 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냐는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가 지금 국제사회와 우리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정부가 그럼 그동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말씀이 안 되고. 그 전에도 이미 북한이 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잠시만요. 이 논의가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좀 감정 섞인 논의로 좀 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하신 말씀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씩만 제가 좀 여쭤보고 이게 예 아니오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한다. 이것이 지금 후보 측의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미국, 중국,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예. 것들을 국익을 최대한의 방향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성 모호성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말씀은 결정을 유보한다는 얘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의 중심과 주체가 될 때 예. 미국의 요청 또 중국의 요청 이걸 예.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정하는 순간 예. 한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대치의 분모를 모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엑스밴드 레이드라든가 추가적인 사드 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한다면은 유보한다 이런 다 입장이 재검토할 수 있는 문제죠. 재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명쾌한 거죠.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럼요. 최소한의 방어 예. 체계도 들여놓지 못하는 나라는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도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 입장은 당론과 후보의 입장은 배치되고 있는데 당론은 사드 배치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일본이 그런